안녕하세요. 길건우입니다. 아니 좀 편집점을 주셔야죠. 아, 치자마자 그렇죠. 하시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남 길건우입니다. 저희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리녀 건다영입니다. 음. 일단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해요. 왜요?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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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 nation, 둘째가 둘째가 나왔습니다. 에다가 네. 한 가지 더 얹어도 뭐요? 됩니까?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이 11월 18일인데요. 18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는 8%가 오르면서 400 몇십 달러죠?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대가 미친 거죠, 또. 됐습니다. 네. 진짜 미친 질주를 보여주고 네. 있는 테슬라인데요. 좀 특이한 리포트가 있어서 오늘은 뭐 종목 얘기 이런 거보다도요. 업황 얘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이제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거든. 올해는 네. 끝났어. 대장 끝났어요. 네. 나중 준비합시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에서 보험업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에 대해서 네. SK증권에서 좀 자세하게 19장인가요? 네, 뭐 19장짜리 리포트를 네네네. 내놔서 저희가 네.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보험을요 이번에 낸 건 아니에요. 맞아요. 테슬라 보험 자체가 19년도에 나왔어요. 테슬라 보험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어.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자율주행 보험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왜? 라는 의문이 생긴 거야. 그쵸. 네,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보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이 테슬라 보험이 미국 내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올해 내년이면 뭐 전역으로. 미국 전역으로 맞아요. 다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일단은 왜 하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보험 자체가요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나? 아니 모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돈 벌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차가 항상 나왔을 때 보험이 네.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맞아요. 왜냐면 누구 잘못이냐? 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10월 달에 이번 10월 달에 10월. 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뭐냐면 자율주행차 이제 레벨 3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대부분 나오는 건 3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사고 났을 때 책임 누구 걸로 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나라에서도 책임을 지기가 애매하고 누가 질 거야? 제조사에서 책임을 질 수도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질 수도 누가 그걸 떠맡으려고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된 거고 이제 레벨 3 같은 경우는 조건부예요. 내가 손을 잡고는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4, 5, 레벨 4, 레벨 5 같은 경우는 이걸 떼도 돼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지. 사실 앉아서 나는 네. 앉아 있을 뿐. 당연하죠. 야, 나는 가만히 있었고 난 니네 걸 믿고 샀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니네가 책임져야지. 맞아요. 어차피 완성차 업체에다가 덤탱이 씌울 거야. 네. 구상권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야, 우리 데이터 충분해. 우리 사고도 안 나.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테슬라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유튜브니까 얘기 네. 되나? 똑똑한 또라이라고. 괜찮아요, 또라이. 원래 천재들은 또라이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정상이면 이렇게 기업을 못 키워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우리가 하는 게 차라리 더 싸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물어줘야 될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할 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네는 어차피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장이라는 게 거의 컴퓨터를 그럼요. 지금 자동차에다 넣어놓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카메라도 다 달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다. 싸게 보험을 하겠다. 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완성차, 우리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사, 믿고 사. 이게 어마어마한 판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딱 똑똑해.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인 것 노림수가 같아요. 정확했습니다. 네. 저렴해? 거기다가 우리 기술 자신 있어? 그럼 맞아요. 너네 사.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번 배터리 데이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배터리 내재화도 하겠다. 모든 것을 뭐 자기네가 만들겠다. 그래서 빠르게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팔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결론은 우리가 다 먹겠다. 그렇죠. 한 걸 거기에 보험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는 네. 나는 테슬라 CEO로서 이거는 끝판왕이에요. 나는 엄청난 꿈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나는 거죠.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캘리포니아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홍콩이랑 아랍에도 그 해당 맞아요. 나라의 보험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네, 조인을 하고 있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랑 유럽도 자체적으로 조만간 테슬라 인슈어런스라고 아예 이름을 사업체를 냈죠.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보험 중개사를 설립을 해버렸어. 하겠다는 거죠. 이제 대놓고 하겠다라는 네. 거 자신이 있다. 니네가 아무리 우리를 따라오더라도 네.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은 따라올 수 없다. 우리의 데이터를 니네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정말 저는 강력한 자신감이지 네.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다가 네. 이제 보험사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들을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될 거 다 아니에요. 모을 수 있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리할 때 최소의 비용이 들도록 설계 때부터 자동차 맞아요, 설계 맞아요, 때부터 좀 맞아요. 바꾸겠다라고 맞아요.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업체도 있어요, 미국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뭔가 내가 사업을 하고 이 차를 샀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같고요. 또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백오피스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뭐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네. 특히나 이런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맞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오피스에서 모든 걸 AI화해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보험업에서 이제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딱 두 가지가 우선 떠올랐어요. 뭐요? 현대차, 그다음에 손해보험. 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 현대차도 향후는 이렇게 갈 거다. 라는 게 먼저 떠올랐고 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 비싸요. 3.7%. 3.7%. 네, 더 비쌉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3.7% 비싼 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그 주행 기록에 대해서 무조건 맞아요. 피보험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넘겨야 돼요. 네, 무조건 넘겨야 된다. 넘겨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결론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네가 먼저 돈을 주고 사고 관계를 확인해 본 다음에 사실은 니네한테 물겠다라는 거거든. 네가 잘못했잖아. 야, 우리는 없어. 야, 법적인 뭐 이런 게 없는데 니네가 기술이 조금 더 떨어져서 안 된 거니까 니네가 돈 줘야 돼. 결론은 이렇게 될 거야. 제조업체에다가 100%입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아마 현대차도 나중에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현대그룹에서 과거에 네. 보험사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몰랐어요.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했어요. 시조새 느낌인가? 시지오세 해봤는데 망했어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현재도 유지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상품만 집어넣고 바꾸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나쁘지 자율주행만 일단 뭐 특약을 맞아요.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건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어렵지 같아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최종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아마 손해보험사들이랑 협력으로 상품을 출시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지금 거지.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생보, 손보 뭐 분석한 리포트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생보 쪽에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언정 앞으로의 업황을 본다면 손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다 차를 타고 다닐 맞아요.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상품을 새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경쟁력이 있겠죠. 손보사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진짜 새로운 먹거리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험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다는 게 어렵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뭐 신상품 하나 만들 때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저희가 이제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뭐 5G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고 반대로 어디로 퍼져나갈지 몰라.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리포트에서도 그걸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아예 다른 그럼요. 업황에 출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게 많다. 이런 걸 찾아야 이제 앞으로의 투자가 음. 가능하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결론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리포트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생각의 크기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리포트였던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결론은 우리는 뭐라도 찍어야지. 앞에 뭐 이제 결론은 네. 그래 우리 막 얘기를 해줬어. 네. 그럼 결론은 니네가 생각하는 건 뭔데? 네. 저는 뭐 하나씩 나 현대차 아까 얘기했고 네, 현대차. 뭐 얘기할 거예요? 저는 만도 이번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만도가 요즘에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오, 리포트들이 나오고 계속 있어요. 나와요. 이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다스. 네네네. 요게 이번 매출에서 전체 매출의 음. 14%를 차지를 했대요. 전에는 12%, 맞습니다. 11% 정도밖에 네.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의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건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만도가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맞아요. IBK 증권에서 만도에 대해서 목표가를 49,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메리츠 거 보고 있거든요. 네. 메리츠 6만 원 제시했어요. 오. 네, 그럼 왜냐면 아다스 방금 얘기했는데 네. 올해 매출이 7,9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내년 예상 매출이 9,000억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향도 충분히 네.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뭐 만도 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현대차 저는 말고. 현대차 했으니까 DB 손해보험. 아, 네, 왜냐면 자동차 보험의 최강자죠. 네,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DB 손보 자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험사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이득을 많이 본 이유가 뭐냐면 손해율이 떨어졌어. 이거 쉬운 말로 바꾸자면 보험금 청구가 별로 안 들어와. 그죠. 밖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사고도 안 나고. 사고도 별로 안 나. 그럼 병원 못 가 무서워서. 그러다 맞아, 병원을 보니까. 못 가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도 손해보험사도 많이 이득을 봤어요. 네. 근데 과거에 자동차 보험하면 손해율이 90%가 넘었어요. 진짜요? 네. 오. 근데 사실은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네.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죠. 타 상품에 비하면. 그쵸. 그런데 지금 올해랑 내년 초반 것까지 하면 82%, 85% 정도거든요. 되게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보면 영업 이익률이 8%, 9%가 올라간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제 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나오긴 했는데 다른 보험 상품을 내년에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내년 되면 네. 이 보험 업계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아, 네, 뭐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게 원래 또 네. 밀려가지고 맞아요. 밀리고 그때도 밀려서. 주가가 막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네. 또 밀리고 밀려서 결국 내년 맞습니다. 4월인가? 뭐 네, 그렇죠? 이제 이건 확정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면은 신상품으로 새로운 거를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뭐 솔직히 별로 안 좋죠. 재미를 못 보죠. 회계 기준이 그렇죠.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B가 내년 한 초반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정도. 1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DB 손보 자체가 어찌됐건 코로나도 장기전이 될 거고 손해율이 떨어졌으니까 영업이익률 10% 올라갔다.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 네. 라는 거죠. 하나 더 합시다. 뭐 할까요? 나 2개 했어.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율주행은 네. 너무 관련주들이 시총도 너무 많아요. 작고 너무 많아요.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 업황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근데 현대모비스가 사실 단가도 적지가 않고 뭐 빨리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0%가 움직였는데 왜 그래, 그걸 누가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서 뭐 완성차 업체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긍정적인 분석이 많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저는 저는 세트로 들어가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완성차 들어가면 부품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죠. 왜냐면 네. 여기 실적이 올라가면 부품 실적은 무조건 당연히 따라가니까.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네. 네, 오늘은 좀 이 생각의 크기를 넓힐 수 있는 리포트였어가지고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음. 앞으로 그러니까 당장 어떤 종목을 찍느냐도 사실 중요하지만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그럼요. 거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봐야지. 맞아요. 네, 우리가 2주를 놀긴 했지만 뭐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논 건 아니고 다 일이 있었어요. 네, 출산하고 뭐 하고 이게 꼬여가지고 네. 그리고 힘들어 죽겠어. 네. 어제부터 집에 왔는데 잠을 안.
계속 깹니다. 네, 금동이가 빨리 잠을 들길 네.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